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도대체 뭐죠? 일자리, 취업, 그리고 이직을 위해서 필요한 공부와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요. 무려 5년 동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공부하고 싶었던 회계, 포토샵, 일러스트, 영상, 아니면은 맥스, 인테리어 등등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강할 수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커리어 코치 하연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 인사를 드리는데요. 요즘 시국인지라 취업도 힘들고 이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커리어에서 어떤 걸 또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자격증을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새로운 뭔가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 돈 들여서 다 이제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 지원금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2020년도 전에는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랑 이제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는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좀 취업을 위한 이제 정규 과정 코스를 밟는 그런 카드였고요. 이제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는 이제 직장인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들이나 이제 그런 공부들을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였는데요. 이런 두 가지 카드가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로 공부를 하다가 취업하신 분들이 다시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를 받으려면 다시 재발급을 하는 상황에 이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이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해서 이제 한 가지 종류로만 이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카드는 도대체 어떤 용도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잘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국민 내일 배움 카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여러분들이 일자리, 취업, 그리고 이직을 위해서 필요한 공부와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최대 이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요, 무려 5년 동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이 300에서 500만 원이 내 통장에 꽂히냐?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의 이제 액수가 카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이 된 그런 과목들을 수강을 할 때 조금씩 나의 지원금에서 차감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굉장히 비싼 고가 과정들도 자비부담금 조금만 부담을 하면 내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평상시에 공부하고 싶었던 회계, 포토샵, 일러스트, 영상, 아니면은 맥스, 인테리어 등등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강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하고 싶었던 거를 꼭 이 과목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있는지 먼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는 도대체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될까요? 두 번째, 내일 배움 카드 발급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집 주변에 있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RDNet을 치시면 이제 사이트가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HRDNet에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이제 고르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온라인 신청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HRDNet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 인증을 하고 이 훈련 동영상을 다 시청을 해야 돼요.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한 1, 2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굉장히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시청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제 마이 서비스라는 이제 탭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열심히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와 지원 대상을 선택을 하고 증빙 자료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증빙 자료는 내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되는 서류들이 조금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HRDnet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죠. 온라인이 조금 어렵다거나 잘 모르겠다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되시는데요. 일단 신분증과 증빙 자료를 챙겨서 이제 고용센터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셔서 훈련 동영상을 똑같이 시청을 하셔야 돼요. 시청을 하신 다음에 훈련 과정을 탐색을 합니다. 아, 저는 회계를 공부하고 싶어요. 저 회계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담당자분이 이제 그런 훈련 과정들을 이제 서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하길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탐색을 하신 다음에 카드 발급 신청서와 훈련 계획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구비 서류와 함께 이제 제출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카드 한 장이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하나쯤은 발급을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짜자잔 이렇게 내일 배움 카드 내일 배움 카드 짠!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저는 농협 카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은행에 가셔가지고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농협이 편해가지고 농협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예전에 옛날에 좀 받아놓은 거긴 한데 좀 유효기간이 좀 거의 다 됐다 싶으시면은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 방 꼭 받아 놓으시고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새로운 걸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카드는 꼭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잘 보관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카드는 어떤 대상이 발급을 받을 수 있을지 발급 대상의 조건이 또 궁금하실 텐데요. 자, 세 번째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 대상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은 대부분 다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헷갈려 하시는 유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영업자분들. 저는 자영업인데 이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영업자는 연 매출로 따집니다. 그래서 연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카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 매출을 따졌을 때 이제 1억 5천만 원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 이 카드를 빨리 발급을 받아 놓으셔가지고 사실 자영업자 분들도 회계나 다양하게 마케팅을 쓰시려면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드를 미리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인데요.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여러분들 이제 이런 유형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월 소득으로 따지는데요.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업 재직자예요. 대기업 재직자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국가 지원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되어 있긴 하죠. 워낙 이제 임금도 높고 좀 복지나 혜택이 좀 많이 받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게 좀 혜택이 없기는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기업 재직자분들은 이제 나이로는 만 45세 이상인 분들 중에 월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이제 이 카드가 발급이 가능한데요. 사실 대기업을 다니시는데 45세 이상의 3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사실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정규직이 아니고 이제 계약직이나 약간 그런 형태의 분들은 아무리 내가 대기업 소속이지만 그래도 좀 월급이 낮다면 이 카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대학생 분들인데요. 예전에는 대학생분들을 좀 넓게 포괄적으로 많이 발급을 해줬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취업이나 이런 거에 좀 급한 분들이 아닌 1학년, 2학년 이런 분들이 이 카드를 조금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취업 준비를 하는 정말 졸업반 친구들한테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년 9월 1일 기준으로 그 전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이 카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 카드를 발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고 이 카드를 발급 받으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 카드를 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떤 걸 공부할 수 있는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번째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수강이 가능한 과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긴 좀 어렵고요. 크게는 2가지를 수강할 수가
두 가지 형태로 수강할 수가 있는데요. 집체 교육과 온라인 교육입니다. 집체 교육은 말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하고요. 이제 온라인은 컴퓨터로 이러닝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요. 예전에는 사실 이러닝 공부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뭐 비대면이나 이러닝 뭐 그런 교육 강좌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국비 지원 과정도 좀 도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온라인보다는 집체 교육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가에서 또 미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산업전략직종이라는 건데요. 기존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산업전략직종으로 딱 묶어서 열심히 미는 직종이 있죠. 그게 어떤 거예요? 기계, 건설, 전자, 자동차 이런 쪽 산업에 해당되는 공부들은 거의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요즘 새롭게 뜨는 국가전략 산업 직종이 있죠. 신산업들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드론, VR, 뭐 3D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약간 IT 첨단 산업 직종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도 대부분은 거의 한 100% 지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나 이쪽으로 취업을 원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꼭 이 카드를 활용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조금 실무적으로 필요한 또 그런 과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회계, 요리, 미용, 뭐 바리스타 막 이런 것들, 포토샵, 마케팅, 뭐 일러스트 약간 요런 또 다양한 종류들을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거의 한 70에서 75%까지 지원을 받고 자비 부담금은 거의 20에서 25%, 많게는 30% 정도까지 부담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지원을 받고 공부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카드로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활을 지켜야 되는지 준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출석이에요. 출석률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이 카드를 그냥 단순히 딱 등록할 때만 써놓고 공부도 안 하고 이제 기관에서는 국가에서 이제 그 수강료가 입금이 될 텐데 이게 내가 공부를 안 하면 국가적인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출석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석률은 무조건 80% 이상을 채우셔야 되고요. 뭐 지각이나 외출이나 조퇴 이런 것들은 3회에 결석이 한 번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출석률을 꼭 채우셔야 이수가 돼서 수료증도 받을 수가 있고요. 출석률이 80%가 안 되면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 나중에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에 이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거나 분실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내가 공부를 했음에도 출석을 못할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도 사실 개인의 규칙 사유라서 출석 체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카드를 꼭 소중하게 잘 보관하셔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도 탈락할 때 저 듣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들을래요 이럴 경우에 1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페널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1회 페널티는 20만 원, 2회 페널티는 50만 원, 그리고 3회 페널티가 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이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나한테 있는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널티나 이런 주의사항들을 꼭 챙기셔가지고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수강을 해서 이제 훈련평까지 작성을 하고 취업이랑 연결이 되시면 나중에 이제 뭐 장려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평을 또 이렇게 잘 남겨주시면 또 다음에 내가 수강했던 것들을 이제 수강했던 과목을 또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수강하시는 분들, 특히 실업자, 이제 내일 배움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교육비 말고도 뭐 장려금이 또 따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모든 것들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꼼꼼하게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랄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정행위예요. 부정행위. 나는 출석을 안 했는데 친한 친구한테 출석을 했다고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담당 뭐 매니저나 이제 그 관할 기관의 선생님한테 저 좀 이렇게 한 번만 찍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서로 되게 피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면 이제 그동안 지원받은 훈련금의 전액을 다 토해낼 수도 있고요. 이런 훈련 장려금은 거의 2배까지 토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시간도 이제 그냥 날려버리는 걸 수도 있고
또 이제 3년 동안 정부 지원금은 이제 절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취업과 이직, 커리어 이런 것들에 정말 생각을 해서 내가 기필코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리라, 내가 기필코 어떤 직종으로 내가 취업을 하리라,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런 좋은 제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그리는데, 내 일을 시작하는데 좀 많은 도움 되시는 그런 카드로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꼭 이 카드 발급 받으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들에 좀 지원을 많이 받고 또 커리어도 잘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다음에도 또 더 좋고 유익한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